소리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 번째 인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시 시작을 할게요. 소리 잘 들리죠? 네,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추석 특집 방송 편성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방송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좀 늘려보자 해갖고 긴급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받쳐주네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정확력을 높여주시는 엄경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9월 23일자 방송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지금 방송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 추석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조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 1위, 2위 순위가 서로 다르고 또 숫자도 지금 호남권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경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특집 이은영 화이팅. 화천대유 실소유자는 SK. 이게 어저께 그 열린공감 TV 보신 저도 봤는데 이게 이제 실소유자는 SK다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하게 그렇게 좀 됐었어요. 자, 지금 그 쌍소장 방송 염경영 소장, 이은영 소장, 쌍소장 방송입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이 또 나가고 있는 거죠. 예. 네, 화면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인사 예뻤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RN서치도 나왔는데요. 일단 소장님, 네. 쌍소장 방송 네, 새로운 또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 역시 센스들이 너무 넘치십니다. 자, 지금 그 추석 때 나온 여론조사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는데요.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뭐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데일리안이라는 보수 매체하고 여론조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징은 윤석열 후보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홍준표. 특징적인 거는 홍준표가 4위로 밀려난 게 좀 특징적인 거죠. 4위로 다시 밀려났어요. 네, 네. 0.2%포인트 차로 그렇습니다. 4위로 밀려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는 네. 이제 말이 이제 중복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응답률이 3.1%. 그러니까 무선 휴대폰 번호를 RDD로 추출한 거죠. 네. 그래서 응답률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저희가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하락한 거는 이제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렇게 이 세 곳이 다 하락했는데 아마도 화천대유 건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발 사주 게이트가 박지원 조성은 두 번 만난 게 조금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이제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하락한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홍준표 후보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생각보다 좀 선방하지 못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휘젓긴 휘저었는데 본인의 그렇죠. 강점을 좀 잘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국수홍. 조국수홍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좀 하락한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나중에 통계도 갖고 왔는데요. 네. 이 고발 사주 게이트가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것이 조금 여론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은 60대 이상과 영남권이거든요. TK, PK. 네. 그런데 이 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홍준표 후보가 아직은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경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세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양자 대결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KSOI 조사가 똑같은 시간에 네. 시기에 조사를 했어요. 네. 이건 이제 KSOI 전문가. 전문가이시. 네. 근데 지금 저희 쪽 댓글에 이거 여론조사 공정은 그냥
믿고 걸읍시다. 이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공정이 그 한 2년 반 전쯤에 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네. 대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네. 예,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네. 공정을 계속 걸렀어요. 네, 걸렀는데 추석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KSO랑 트렌드가 비슷하다 보니까 안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갖고는 왔는데요. 똑같습니다. 일단 그 KSI 그 대선 후보 적합도가 윤석열 후보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28.8.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많이 빠졌어요. 27. 이게 숫자가 지금 흐릿합니다. 27.6에서 23.6으로 지금 빠졌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진 숫자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여기서 3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도 같이 빠졌습니다. 13.7%, 홍준표 후보는 15.4%. 그래서 지금 보수 쪽 후보들은 다 상승을 했고요. 진보 쪽 후보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살짝 하락했네요.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대결에서 요게 ARS 양자 대결 여기 지금 KSY 건가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이거는 공정 거죠? 예, 공정 겁니다. 공정 거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추이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30.7, 30.1 거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0.6%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어쨌든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추이 문항이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또 바로 집어넣더라고요. 여기가 방송을 보나 봐요. 방송을 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질문 항목이 바뀌니까 이상해요. 네, 그건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일부 보기의 변화가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추이에서도 보기 문항 가지고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인데 이거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회사라고 안 하고.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하면 수정을 하고 지적을 하면 수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추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3.6에서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추이가 16.3%로 이게 무려 얼마나 상승한 겁니까? 거의 13%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 15.2에서 11.2%로 하락을 했습니다. 범진보, 범보수 진영 구도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28.7에서 27.6 전체 다자구도에서는 많이 빠졌는데요. 그 진영 구도에서는 거의 지키고 있어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많이 빠졌어요. 25.1에서 22.6으로 빠져서 이런 흐름 이 다자구도에서는 중도층이 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빠졌고 진영 구도에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거 자세한 건 또 계속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범보수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30.0, 윤석열 후보가 29.5로 지금 두 후보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 2위가 바뀐 거는 ARS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것들이 이제 꽤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문제가 이 KSI가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그날 같은 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저녁에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27.8, 윤석열 후보가 18.8 이래서 요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됐어요. KBS는 이재명 1위, TBS는 윤석열 1위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소장님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KBS 조사는요. 네. 가상번호 그러니까 통신 3사에서 제공받은 암호가 걸린 휴대폰 번호로 조사한 거고요. 네,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3.8%.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조사 시기인데요. 네. KSOI 조사하고 여론조사 공정조사는 17, 18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네. KBS 한국리서치 조사는 16, 18, 3일이네. 그러니까 16, 17, 18.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3일간 조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날하고 두 번째 날을 이제 주로 조사를 하게 되고 네. 세 번째 날은 부족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확보가 안 된 이제 보완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16, 17 이틀 동안 조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 16, 17
주로 이제 조사가 돼서 네. 이게 이제 홍준표 그 TV 토론, 네. 국민의힘 1차 TV 그게 토론 16일 날 있었나요? 예, 16일 저녁에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화천대유도 좀 반영이 덜 됐다. 네, 이렇게. 하천대유가 거의 그 27일, 18일 이때 거의 막 갑자기 그냥 그렇죠. 대폭발을 했죠. 네. 예. 그래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27.8%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참 떨어진 18.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후보가 37%, 네. 그리고 이낙연 24.2%로 차이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가 30.2, 윤석열 21.8인데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의도하지 않은 민주당의 역선택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 그 진영구, 보수 진영구도 안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55% 내외가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한 45%를 홍준표 후보 뭐 다자로 짝짝 깔리는 좀, 거죠. 홍준표 후보가 한 20% 초중반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고발 사주 이후에 이게 지금 더 지지율이 상승한 조사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고발 사주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고발 사주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언론과 종편들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네. 이런 이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있는데 이 조성은과 박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 고발 사주 게이트가 마치 제보 사주 게이트처럼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정치 공작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보수 언론들의 집요한 무자비한 메시저 공격이 조성은을 거의 뭐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네, 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게 박지원 그 국정원장을 그 한 번만 만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몇 차례 더 만났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박지원 또 원장이 뭐 왜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냐, 이게 정치인일 때는 그게 뭐 해도 그렇게 뭐 영향 있는 발언이 아닌데 지금 직함이 국정원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건을 내가 윤우지 건 포함해서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프레임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네. 국정원장은 본인이 다소 억울해도 사실은 입을 닫고 닫아야 되는데 네, 가만히 입을 있어야. 열어가지고 네. 네. 그래야 이제 정권 교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고, 조성은 네. 제보자도 사실은 이제 언론에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네. 사실 이게 그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제 그런 그 게이트였는데 이게 잘못 대응하면서 네. 오히려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윤석열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윤석열 후보가 멈췄죠. 살아나는 계기가 네, 됐다. 윤석열 후보가 살아나고 홍준표 후보 등락이 멈췄어요. 그렇죠. 등락세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춰가지고 이게 지금 더군다나 그 조성은 제보자가 그 미국으로 가겠다, 이거를 비즈니스 때문에 미국 간다고 한 게 같이 또 막 나오면서 하여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메신저 공격이 먹혔어요. 어쨌든 먹혔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댓글창에 들어와 주신 분들은 이 화천대유가 이 추석 때 그렇게 터트려가지고 이게 그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냐. 이 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내 주변의 호남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바닥 정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글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내가 성남에 살고 호남 출신인데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이거 다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많이 들어오신 게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진영에서 이탈한 20대, 30대, MZ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승부의 관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칫하면 네. 자칫 잘못 대응하면 20, 30대에게 LH 의혹, 그러니까 4.7 재보궐 때 그러니까 LH 땅 투기 의혹이 터졌는데요. 사실 LH 땅 투기 의혹은 과거 정부들의 모순이 축적돼서 이번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문재인 정부는 크게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이제 직격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화천대유건도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양상이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박영수라고 국정농단 그 전 특검 있잖아요. 네. 이분은 당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추천한 네. 그런 특검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법농단으로 사법 처리될 위기에 빠졌다가 네. 운 좋게 이제 간신히 빠져나온 경우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적절히 좀 공격을 해서 이게 이 대장동 게이트를 야당 게이트처럼 좀 몰아붙일 그럴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대응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응이 이게 지금 추석 직전에 지금 기습 작전을 핀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진짜 좀 화가 났는데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거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이 좀 마음을 확 놓고 이제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 시기에 요거를 확 터뜨려가지고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달려들었어요. 뭐 김기현 원내수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펼기에는 이 시기적으로 이게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화가 나 있는 면이 있어요. 이게 경선에 이런 주제를 이렇게 터뜨릴 거냐. 그리고 당에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딱 놓고 남의 일 보듯이 하냐. 이렇게 지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어 죽을 여론조사, 신뢰하지 않는 여론조사, 응답률 20% 이하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귀를 막고 싶다. 막 지금 막 화를 내고 계세요. 그리고 근데, 응답률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여론조사 공정 응답률이 3.1%거든요. 3.1%. 네. 네. 이제 반면에 KSOI 여기는 이제 가상번호를 쓰는 ARS인데 네. 여기는 이제 6.9%입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이 ARS긴 하지만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응답률 3.1%. 그러니까 이 응답률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응답률 관련 논쟁 예전에 이택수 대표가 MBC에서 그거 엄청나게 한 6개월 이상 그거 갖고 논쟁을 했었어요. 응답률이 낮아도 이건 표본조사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결론은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한 6, 7년 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6, 7년 전은 뭐야? 거의 한 10년 전에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시 그럼 응답률에 대한 어떤 논쟁을 좀 펴볼 시기가 된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정치 고관심층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많이 네.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선 투표율은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네. 그런데 3.1% 응답률이 이 정치 무관심층 내지는 관심이 적은 층을 어떻게 대변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능하면 이제 가상번호를 좀 쓰도록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네. 여론조사 기관 자체로 네. 이런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금 응답률뿐만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전체 한번 좀 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오염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지자분들이나 또 유권자분들께서 여론조사 안 믿는다. 이거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또 저희 업체에서도 좌파 여론 장악 업체들 먼저 탓하세요. 이분 누구십니까 지금? 이분 좀 번짓을 잘못 찾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F킬라를 뿌려야 되나? 어쨌든 네. 이은영 씨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자꾸 이상한 데 여론조사를 저를 혼내지 마세요. 저희는 엄근지 방송입니다.
엄정, 근엄, 진지한 방송이에요. 저희는 나와 있는 조사를 그냥 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엄근지 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경선 와중에 호남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대의원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권리당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호남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직전에 추석 연휴 직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낙연 후보가 7%가량 앞서는 것도 있었고 좀 우위를 점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남에서 그 유권자 이번 선거인단이 한 21만 명 21만 명. 20만 명 되죠. 그러니까 호남 인구가 대략 500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중인데요. 여기 인구 비중에 비하면은 선거인단 규모가 생각보다 좀 크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 친구까지 이제 다 이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네. 투표율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핵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전반적으로 팽팽하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대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가 팽팽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정세균 후보 쪽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 유권자가 한 7만 명. 네, 7만 명. 전체 21만 명 중에 이렇게 차지하는데 30%예요, 전북이. 네, 30%인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화천 내유권을 갖고 조금 약진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득표율은 비슷할 거다. 그래서 초점은 누적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 과반이 무너질 거냐 말 거냐 여기가 이제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세균 후보 빠지면서 지금 51에서 53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격차가 이미 벌써 이게 가면 갈수록 벌어지지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그 권리당원 흐름하고는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반까지 저는 50%까지 나올 걸로 현재 1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50%는 나올 걸로 보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둘이 엇비슷하게는 나올 거다. 그 와중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조금 표가 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그 53%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은영 소장님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당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 발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한다. 이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네. 수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특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특검을 해야지 당대당으로 싸움의 전선이 확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발사주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 넣으면서 고발사주 특검 받자 이렇게 싸워야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제 만들면은 특검을 두 개를 만들면 전선이 이제 당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그 양강 구도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특검은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수사를 먼저 중요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기 따라가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하면은 김경수처럼 됩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도 네. 좀 당이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네.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당내 1위 후보고 그리고 네. 이제 아직은 경선 중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대선 자산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당이 발벗고 나서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뒤로 빠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선 중이어서 그런지 당이 조금 미온적이다. 네. 이런 이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댓글창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 정치 공세에 기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대장동 남판교 개발과 관련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데 또 당도 안 받쳐주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기보다는 수사를 먼저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윤짜장 부하들인데 어떻게 특검을 맡길 수가 있냐 지금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네, 특검 검찰을 믿는 거 아니냐. 특검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셔서 저도 일단 여기에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판사 못 믿음. 네. 개판사 나 누굴 말하는가 했더니 예, 판사들이 특검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예, 어쨌든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강하게 가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지층,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수박 논쟁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가을이 왔는데 웬 수박 논쟁이냐.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걸 좀 오도를 했어요. 수박이란 단어가 마치 그 5.18 광주 시민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이거 이렇게 오도를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좀 몰렸나? 좀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또 저런 걸 던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 이거 수박 논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난번에 왜 1차 컷오프 전후로 해서 백제 후보 불가론을 네. 들고 나온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예, 들고 나와서 이제 결국은 되치기 당했는데 네. 사실은 수박 논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 논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컷오프 때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화천대유 문제도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 이낙연 캠프 윤모 의원이 네. 주도한 그런 네. 이제 이 사건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예기치 않게 커진 거다. 이렇게 이제 쭉 그 내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절대로 지금 그 이낙연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네거티브가요, 결국은 그 중도 표심을 갖다가 표를 찍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면 네. 당내 경선에서는 오히려 네거티브를 제기한 측이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본선에서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 경선이 끝나면 후보 진영 간에 화학적인 결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공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역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전 그런 면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낙연 캠프는 그 경선 기간 내내 사실 좀 네거티브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초기에 그 컷오프 전에 상승할 때 외에는 본 경선 들어와서는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낙연 캠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견도 지금 꽤 있고 그 의원들 중에 일부는 당내 경선에서 화천대유 같은 걸 꺼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굉장히 좀 우려가 크게 듭니다. 그 요새 사법부는 다 민주당 인사들을 죽이는데 이은영 씨는 뭐라는 겁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지? 이상한데? 네. 제가 300명만 달성이 되면 이제 곧 3만 명 돌파를 하거든요. 저를 욕하시는 분들 일단은 구독을 좀 꼭꼭 눌러주시고 욕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욕을 다 받아 먹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프레지던트 TV 쪽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이낙연 측근 비리 사망 사건 이거를 좀 밝혀달라 이런 글을 올리시고 삼부토건 부인 그림 사건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여기 지금 우리 프레지던트 TV 쪽에도 이런 여러 가지 비리가 많으니까 이걸 좀 밝혀달라 하시는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분들 혹시 저기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네, 보니까 우리 프레지던트의 열혈 애청자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전략을 가면은 둘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KBS 조사 결과를 조금 더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가상 대결하고 이재명, 윤석열 호감도 예. 그리고 이제 보도는 잘 안 됐는데요.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 간단하게 언급하고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지도 잠깐 살펴보고. 예. 지금 그 KBS 그 한국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결과에 따르면 가상 대결이 있습니다.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으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43.7, 윤석열 후보 36.3입니다. 그 호감도와 관련해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호감이 간다가 48.6, 비호감이 49.2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호감이 간다 37.5, 호감 가지 않는다가 59.6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양자 대결이 지금 필요하냐, 이거 불필요하다, 1위 하는 이기는 후보한테만 도움된다, 그냥 기분만 좋게 할 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양자 대결 구도,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후보를 여러 명 놓고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지지율이 이제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거의 이제 축약이 돼 있고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국면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은 그 난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제 그 이루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아직은 이제 8명이잖아요. 다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정미 후보라든지 정의당 후보도 여럿 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대선은 진영 간 대결 거의 1대1 구도 이렇게 이제 흐르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양자 대결 구도를 그러니까 이 추세로 계속 살펴보는 것이 네. 당선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확실히 이제 짚어볼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양자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양자 대결이 중요하고요. 다자 대결 이런 거 집어쳐야 돼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기 문항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자 대결 구도에서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 자꾸 박스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 등락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양자 대결이 중요하냐면 정당 지지도 플러스 후보 1인의 그 경쟁력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대결이 중요하고 아마 이제 지금 그렇게 이 양자 대결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여권 후보가 앞서가다가 양자 대결에서 뒤집어지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다시 되짚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자 대결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양자 대결 구도, 진영 구도 대결 다 중요한 문항들입니다. 특히 또 당선 가능성도 중요한 문항이에요. 오늘 그 저희 채팅창에 들어와 오신 분들이 정말 여론조사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셨나 봐요. 특히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의 그 화천대유 공세와 함께 그 이낙연 후보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니까 더 화가 나신 것 같고 여론조사 다 때려칩시다 이런 게 계속 올라와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여론조사가 밴드웨거 효과만 지금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 후보들한테 지금 그런 경향성을 여러 차례 우리가 받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무용론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정치를 선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약간 그 이 문제가 많은 ARS 조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ARS 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고 네. 그리고 이제 최재형 후보도
이 헌법을 내팽개치고 AIS 조사에서 취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가 너무 이 디테일을 조정하면 사실상 조작 또는 왜곡의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엄근지 방송을 엄근지 통해서 방송으로 네,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 있는데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쌍그리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어느 나라나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그 잡초 같은 거예요.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와 함께 옆에 있는 그 잡초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그 유권자분들께서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만 정확하게 찍으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당 지지로 들어가기 전에 고발사주 의혹 영향 이걸 봐야 되는데요. KBS 여론조사 중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이 의혹이 대선의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4.0인데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57.8%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상하게 나왔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39.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지지층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고, 네.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응답하신 거 아닐까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촉이 인도를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측이나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측이나 다 하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제대로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그 민영 개발을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그 민간 업자들이 갈 이익을 시에서 많이 5,503억 원을 확보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저도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화천대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 신도시, 특히 이제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이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한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정말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요. 참 이게 고발사주의 의혹이 대선 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금 그 고발사주 또는 제보사주 이렇게 두 개의 프레임으로 추석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정치 공작으로 본다가 42.5, 검찰과 야당이 같이 합작한 국기문란이다가 36.2.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발사주 프레임이 조금 그 제보사주하고 같이 맞붙어서 고발사주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메신저 공격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 언론의 공격이 이 조성은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당 지지도 문항을 보겠는데요. 지금 그 ARS 조사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와요. 39.0, 민주당이 29.4 이렇게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화천대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제보사주 게이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민주당 지지율을 조금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2.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한국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6.2, 36.7 동일하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ARS와 이 면접원 조사가 차이가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 면접원에 의한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를 더 많이 신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응답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응답자의 특성도 잘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ARS 조사들의 이 좀 밴드웨건을 조장하는 이 문제,
요거에 대해서 소장님 마무리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ARS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즉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적극 비토하는 사람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젊은 층, 그러니까 2040,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응답률이 이제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응답률이 한 6%다. 그러면 네. 2040은 한 거기에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40 중에서도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이 과다 반영될 그런 소지가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그때 여론조사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끝나고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이 구독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짜증내는 분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은 당연히 구독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찔려서 1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사실 데이터 콜라보는 우리 프레지던트 TV하고 이은영 TV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공동으로 기획해서 공동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은영 TV는 3만을 이제 앞두고 있고, 프레지던트 TV는 이제 2,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은영 TV 전용 방송으로 이제 자칫 오해가 될 수 맞아요.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댓글 중에는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은영 TV에서 하도 강요해서 억지로 프레지던트 TV 구독했다. 그래서 네. 제가 과도하게 구독을 요청드린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만 이제 공동 방송이기 때문에 이은영 TV를 3번 누르시고 구독을, 또 우리 프레지던트 TV는 한 번 꼭 눌러주시면 네. 더없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냉철한 분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은영 TV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추석 때 송표를 안 드셨나요? 이렇게 다들 짜증이 막 이빨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머리 끝으로 이제 짜증이 다 지금 폭발이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뭐 누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지금 열받게 만든 건지, 여론조사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짜증난다고 지금 이러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여론조사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드리니까, 저희가 이게 메타 분석이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좀 엑기스만 다시 또 골라서 약탕에 그냥 찐액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근데 이러다가 진짜 대선 이제 본선 들어가면 막 길거리에서 시위 방송, 시위 여론 조작 방송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네. 저희 데이터 콜라보가 영끌 데이터에서 네. 여론조사를 조사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조사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다 짚어낼게요. 도대체 어느 회사가 이권이나 돈 때문에 이상한 조사를 하는지. 결국 그거 아닌가요? 조사 이상하게 하는 거 바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조사회사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조작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단정하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조작이나 이런 게 있다면 조사회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상술이죠, 상술. 그러니까 예. 인지도를 높이고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엉터리 조사들을 보수 언론들이 열심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존 관계라고, 적대적 악어, 공존 악어새. 관계. 예, 악어, 맞습니다. 악어새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대선 직후에 지선이 있어요. 이게 이 조사회사들이 막 너나 없이 지금 막 이상한 데까지 막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때 최대 영업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대목 시장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라도 자기 이름 알리려고 조사를 막 해서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지방선거에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막 조사회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앞으로 일단은 제가 캠페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사기관,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조사회사라고 부릅시다, 우리. 그래야지, 이런 데도 돈에 움직이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무슨 객관적인 것처럼 조사기관입니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사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나온 조사들이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화천대유 이것도 많은 그 방송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내일까지 방송을 안 하는 게 정말 유권자들의 진심에 한번 우리가 맡겨보자. 우리가 여론이나 이런 거를 말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표하시는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떠들어 봅시다. 이런 지금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 많은 유튜버들이 오늘하고 내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송을 좀 많이 안 하시도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판단도 믿어봤는데 이번 이 모든 그 네거티브와 뭐 화천대유나 이런 것들 폭풍 속에서 우리 호남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표심을 결정하시는지 정말 진심 어리게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다시 다음 주에 월요일에 27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입니다.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프레지던트 TV 구독했다는 또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상도가 중심에 있다. 상도를 지켜라. 뭐 이런 또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론조사 마트가 지금 펼쳐졌다. 여론조사 시장이 아니고 마트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요, 짧게 지금 방송 마무리를 하고요.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할 말씀 더 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빨리 다음 일정 가셔야죠. 네. 그럼 저희는 27일 날, 우리가 호남대전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만나 뵙게 되네요.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짜증이 나셨